안녕하십니까? 스피치가 스펙을 이긴다의 저자 공미정입니다. 오늘은 이계진 아나운서의 에세이 남자도 가끔은 옛사랑이 그립다 27번째 낭독 시간입니다. 읽어드릴게요. 먹는 데는 귀신, 일하는 데는 등신. 먹는 데는 귀신, 일하는 데는 등신이라는 우스개가 있다. 일을 잘 못하는 사람에게 하는 말인데 귀신이나 등신이나 신은 신이지만 이왕이면 귀신이면 좋겠다. 통조림 공장에서 불량품을 골라내는 귀신 같은 능력을 가진 사람을 방송에서 다룬 적이 있다. 마치 실로폰을 치듯 짤막한 세막대로 통조림 윗부분을 경쾌하게 연속으로 치면 둘둘둘둘 컨베이어 위를 지나가는 통조림의 행렬에서는 비슷비슷한 타악기 소리가 난다. 그러다가 가끔 남다른 소리를 내는 놈이 있으면 대열에서 낙오시켜 폐기해 버리는데 신기하기 짝이 없다. 먹어보고 판별하거나 냄새를 맡아보고 식별할 수도 없다. 유일한 방법이 그 타진식 식별법인 것이다. 물론 사람은 귀신이 아니며 그 사람도 사람이므로 억울하게 대열에서 붙들려 낙오되는 통조림들도 있을 것이다. 바로 그 억울한 통조림의 입장에서 이야기해보자. 객관성이 의심스러운 한 인간의 청음 식별법 하나에 의해 운명이 뒤바뀐다면 깨끗하게 승복하기 싫을 것이다. 그러나 그까지 통조림 한 개의 운명이 뭐 그렇게 억울하고 승복하기 싫은 것인가? 사람도 아닌데. 사람이라면 사람이 통조림일 수는 없다. 그러면 사람은 무엇으로 평가돼야 하는가? 문제는 간단하지 않다. 한 직장에서의 사람의 평가를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나는 그 방법을 잘 모른다. 연구를 해본 적도 없고 능력도 없다. 그리고 나는 아직도 상사에 의해서 평가받고 있는 형편이다. 다만 상식선의 기준이 있을 것 같고 통조림같이 억울한 경우는 없어야 할 것 같은 생각에 Y씨의 경우를 이야기하려고 한다. Y씨는 그렇게 유능하지도 또 그렇게 무능하지도 않은 어느 지역방송국 직원이다. 사람의 유능과 무능을 무슨 기준으로 이야기해야 옳을지 역시 망설여지지만 그냥 느낌으로 이야기하자면 그렇게 표현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생각이다. 그는 상을 자주 탔다. 그가 만든 작품은 자주 프로그램 평가면에서 인정을 받아 조회 때마다 거의 그런 느낌이었다. 상을 받았던 것 같다. 입사 후 10년 만에야 상을 받았던 나로서는 그가 상을 받을 때마다 축하를 하면서도 자주 고개를 갸웃거렸다. 왜냐하면 그의 일상적 업무 능력을 생각해보면 그렇게 자주 상을 타는 것이 불가사의했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해서 그가 무능한 사람이라는 뜻은 아니다. 정말 아니다. 딱 부러지게 이야기하자면 그는 언제나 상탈 궁리만 하고 사는 사람이었다. 그것은 작전대로 적중했으며 그의 인사기록부는 화려했을 것이다. 인사기록부의 상벌란을 생각해보자. 지금은 사정이 다르지만 당시만 해도 지역방송국에서는 큰 욕심부리지 않으면 그럭저럭 벌받지 않고 지낼 수 있었다. 그저 무난하게 하루하루 넘기면 몸보신에 이상이 있을 수 없었던 것이다. 그런 사이사이에 머리를 쓰고 노력해서 본사에서 진행 중인 땡땡 부문 프로그램 콘테스트에 출품할 작품을 만들어 자주자주 상을 타게 되니 수상 경력만 빛나게 돼 있다. 사적과 같은 말을 하나만 하자면 과거 지사를 놓고 오늘 내가 시샘이 나서 하는 이야기는 아니다. 그와 나는 분야가 다르며 시샘을 할 처지도 못 된다.
그저 특이한 경우로 소개할 뿐이다. 상이란 무엇인가? 받고 싶었던 것이면서도 받으면 쑥스러운 것이 상이다. 잘하는 사람, 훌륭한 업적이 있는 사람, 뛰어난 능력이 있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것이 상이다. 그런데도 상을 받지 못하는 쪽에서는 그릇된 평가에 의하여 불공평하게 주어지고 때로는 악용되는 것이 바로 상이라는 생각을 한다. 상을 제일 먼저 생각해낸 사람은 어쩌면 그렇게도 사람의 심리를 명쾌하게 꿰뚫었는지 모르겠다. 상의 생리가 그렇고 보니 그 상을 얼마나 탔느냐 하는 것이 자극이 되기도 하고 시기의 대상이 되기도 하지만 상은 엄연히 사람 평가의 한 기준이 되기도 한다. Y씨는 앞서 이야기한 대로 언제나 상을 타려고 부단히 노력을 했다. 그리고 그 노력은 항상 적중해서 자주 상을 탔다. 그런데 이상한 것은 수상작품을 만들 수 있는 그의 능력이 평소에는 전혀 발휘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의 능력은 콘테스트 제출용 작품에서만 빛났던 것이다. 자, 이제 제3자의 입장에서 그의 인사기록부를 평가한다고 생각해보자. 한마디로 매우 우수한 사원이 아닐 수 없다. 남들은 벌 한 번에 상 한 번이 고작이거나 의욕이 넘쳐서 열심히 일하다가 저지른 실수로 벌을 받은 기록만 남아있는 경우가 고작인데 이런 사람들을 그와 비교해 본다면 그는 이만저만 우수한 사원이 아닌 것이다. 큰일 치르는 집에 가서 잔치 뒷설거지를 하는 사람을 보자. 팔을 걷어붙이고 산더미같이 쌓인 그릇을 씻고 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서서 구경이나 하거나 설거지하는 사람에게 온갖 참견과 시비를 다하며 입이 미어져라 잔치 음식만 축내는 사람이 있다. 설거지하던 사람은 실수로 접시도 깨고 종지도 깬다. 그 옆에 서서 구경만 하거나 음식만 축내던 사람들은 아무런 잘못도 하지 않는다. 설거지의 현장에는 깨진 접시와 종지의 조각이 있고 그 접시와 종지를 깬 사람만이 죄인처럼 남아있기 마련이다. 상황을 잘 모르는 사람들에게는 잔칫집의 목소리 높은 참견과 시비는 열심히 일하는 효과음으로 들리고 깨진 접시와 종지의 조각들은 과오의 상징처럼 보이게 된다. 이렇게 되면 자칫 상을 탄 사람은 나쁜 사람이요 벌을 받은 사람은 좋은 사람이다 라는 궤변을 펴려는 의도처럼 보일 것이다. 그러나 내가 하고자 하는 말은 결코 그런 것이 아니다. 결과도 중요하고 어느 한 지점의 선행이나 업적도 중요하지만 긴 과정의 능력과 꾸밈없고 사심없는 진실이 바르게 평가돼야 하겠다는 것이다. 효자 효부상을 탄 사람들은 한결같이 내가 무슨 일을 잘했다고 상을 받느냐며 부끄러워하고 계획적으로 상을 노렸던 사람들은 한결같이 뻔뻔스런 수상소감을 준비했다가 인터뷰를 한다. 나는 그런 확연한 차이를 방송의 일선에서 수없이 보았다. 시상식장을 가득 메운 축하객들의 박수소리도 분명한 차이가 난다는 것을 내 무딘 귀로도 느낄 수 있었다. 먹는 데는 귀신, 일하는 데는 등신이라는 말을 조금 발전시켜서 먹는 데도 귀신, 일하는 데도 귀신으로 바꾼다면 좋겠다. 그러다가 종국에는 먹는 데는 등신, 일하는 데는 귀신이 됐으면 더욱 좋겠다.